여러분들 뵙게 되고 이제 내일 모레 제가 또 주일 예배 마친 후에 제가 뉴질랜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오클랜드에 가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도착하는 그날 오후 강의부터 여러분들을 뵙는데 이번에 강의할 그 키아즘 구조 성경 공부는 뭐 말이 조금 생소해서 들리는 것이지 작년에도 제가 강의하면서 어느 정도 좀 소개를 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성경 있는 그대로 이 신약과 구약의 복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짝을 이루는 모든 성경책이 복음 안에서 그런 내용의 말씀을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에 보는 그런 눈 시야를 이번에 또 강의를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우리 시니어 선교학교 프로그램으로 이 한국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만은 이거는 비단 한국 신학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교회사.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사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미국 본국에 이렇게 그 리포트하는 선교 보고 편지에 보니까 그게 이제 어디 보관된가니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Historical Society of Presbyterian Church 장로교회 역사 유전 박물관 그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가면은 우리 언두드 선교사님, 마페 선교사님, 한국에 초기에 오신 장로교에 속한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이게 본총회 노회에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편지가 있어요. 육필로 쓰여진 그런 것이고 또 일부는 타이프라이터에 이렇게 쓰여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니 세 가지가 놀랬다는 겁니다. 한국은 우리 선교사님 오기 전에 이미 한국인 스스로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아마 황해도 솔래교회 서상윤 장로님의 가정 그 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은 이미 성경이 번역돼 가지고 이거를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1882년도에 그 만주에 가면은 심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동북아시아도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조금 압록강 쪽으로 내려오면은 동광교회를 존 로스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는데 옛날에 그 만주 땅도 한국 땅이었습니다. 고조선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 대원군 쇄국 전쟁으로 외국인이 일체 못 들어가는 이 조선 땅이었으니까 거기서 한국말로 성경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가 서상윤, 이응백, 박응찬 이런 분들과 협조해가지고 한국어 성경을 누가복음을 발행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발행했습니다. 언두드, 아펜젤라, 알렌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성경이 이미 의주를 통해서 밀반이 돼서 황해도 솔래교회 통해 전국에 이렇게 다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었고 언두도 아펜젤라도 우리나라 오시기 직전에 일본의 요코하마에 들려가지고 거기에 이수정 선생님 우리나라의 수신자로 일본에 갔던 분이 일본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는 이 성경책 마가복음부터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찾아왔던 언두드 아펜젤라에게 3개월 동안 조선어 교육을 시켰습니다. 세 분이에요. 아펜젤라와 그의 부인 사모님 그리고 언두드는 총각으로 왔기 때문에 세 사람에게 한국어 교육, 조선말 교육을 시키고 이제 3개월 후에 그들이 부산을 통해서 제물포로
이제 도착하기까지 그들에게 이 이수정이 번역했던 마가복음을 손에 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 선교의 특이한 점은 한국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전도하니까 하나님 되시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님, 유일하신 님,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이런 것을 한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 또 한국은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마 유대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소개한 것 같습니다만은 유월절의 의식도 알고 있고 동지 팥질 때 날은 팥죽을 끓여가지고 자기 집 앞에 뿌리고 문설주게에 뿌리는 이런 것도 이게 유대인들의 그런 것을 이미 한국 사람은 하고 있더라. 또 삼일체 이거를 전하니까 삼신할매, 삼신할머니 이것이 있어서 한국이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더라. 이래서 한국은 참 복음 전도하는데 상당히 참 특이한 나라다고 그렇게 선교 보고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런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어떤 보고 말고도 한국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런 이제 기독교인들이 들어들어 있었습니다. 제주에 가면은 하멜 표류기라는 게 있었는데 그들은 네덜란드 상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이 해상 여행하다가 조선사고 땅에서 한국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랬던 곳인데 그런 분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한국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뿌리를 가만히 찾아보니까 경교, 네스토리우스, 이 경교가 우리나라에 온 흔적이 여기저기 지금은 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돌십자가니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 도tal 보면은 한국의 교회사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성경도 반인들에 돌았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그 전에 우리 1866년에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성경을 그때는 중국어 성경이었죠. 이거를 나눠주다가 최초로 순교당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신학교 후배가 되는 스코틀랜드 신학교 후배가 되는 존 루스와 존 맥킨타이어가 한국까지 오고 싶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들이 한국이 이제 보이는 동광교회 여기 의주가 보이는 바로 거기에까지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현장을 지금도 우리가 가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를 당했지만 그들의 후배가 되는 이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돼서 한국말로 들어왔고 그때 이제 그다음 언두드, 아펜젤라, 스크랜턴, 또 겔, 또 레일로스 이런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한국말로 이렇게 또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교회사는 세계 교회사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계 교회사를 되게 우리가 누구 거를 많이 쓰는가 하면은 워커의 History of Church in the World 세계 교회사라는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그 워커 그분은 캐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 보는 교회사를 우리 대부분 목사님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에서는 네스토리우스 경교를 2단으로 정제했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이 캐톨릭 네스토리우스는 381년에 에베소에서 제3차 공의회 할 때에 그때에 캐톨릭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세오토코스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 네스토리우스는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다고. 그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성모화하기 위해서 그를 이단으로 정죄한 겁니다. 근데 우리 그 이단 정죄가 이제 훗날 16세기 유럽 우리 개혁, 교회 개혁, 우리 마틴 루터 또 켈빈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할 때 보니까 그게 경교가 우리 이단이 아니고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안디옥 학파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경교가 이단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 개신교에서는 경교를 이단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교가 우리 에데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동방 실크로드를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635년에는 당나라까지 와서 이것이 전해졌고 당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또 경교가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세워진 게 불교 불국사를 위시해서 석굴암 또 포항의 보경사 또 해인사 송광사 이런 절들이 그때 생기기 시작할 때 그 모든 절의 형태가 경교의 교회당이었다는 거. 당나라에 가면은 그 교회당 그 모습을 우리나라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찰은 이제 동남아 가더라도 인도에 가더라도 그 사찰과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절간이 본래는 이게 경교의 교회당이었다는 거. 그것을 이제 요즘 다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한국의 이게 교회사를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고대 상고사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에 오신 분이 우리 그 노아 할아버지가 이제 601세 때에 방주에서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우리 그 메사를 통해 가지고 메사는 지금 또 이란의 북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노아 가족들이 모여 살다가 이제 거기서 벨렉이 큰 자기 6대 손이죠. 벨렉 큰아들이 저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이 노아 할아버지는 셈과 또 욕단 자기 6대 손 현손을 데리고 이제 해가 뜨는 동방으로 와서 이룬 것이 바로 동이족이었고 그 동이족의 문화를 우리는 홍산 문화로 지금 세계 문명사에서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첫 번 이렇게 나라를 세운 것이 우리나라 고조선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본래 역사는 중국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것으로 중국 역사도 보면은 그게 어느 문명이다 하는 게 다 또 주의 복희시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전부 다 그 노아의 흔적이 그렇게 있는 곳이고 우리나라는 아예 그냥 욕단 그분이 당군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분의 그 역사가 이제 내려오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배제하고 섬겼던 나라고 그리고 이 단군의 역사가 이게 실지 역사인데 이게 일본의 식민지 사회에서 신화로 바뀌어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뀌어 놓은 것은 우리 한국에 나왔던 우리 기독교 그 흔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이제 신앙의 흔적들이 있었던 것을 불교가 들어와서 그 문화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는 이 불교의 고려시대 때 보면은 중일령과 또 김무식이가 그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를 써서 그게 이제 한국의 기독교적인 요소를 다 없애는 그런 것을 일본이 받아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상원 만들 때에 당군을 신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과서를 우리가 배우고 있던 우리가 신화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이게 세계 실화였다라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땅끝
예,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땅 것이 우리 동양 이게 아시아 끝자락에 있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여기에 땅끝 선교사였던 도마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흔적.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킹 제임스 바이블이 200년 전에 이제 전래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서천에 가보면은 성경을 우리들이 제일 먼저 전례를 받았던 그런 장소에 박물관이 지금 서 있는데 거기도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1832년에 휘쥬라프라는 분이 이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고, 우리나라 지금 읽고 있는 주기도문 있죠. 그 주기도문을 그때 최초로 그분이 전해줬고, 또 감자 심는 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감자가 고대도, 그게 이제 충남 보령군의 앞바다에 있는 고대도, 거기에 맨 처음에 이 귀주라프가 도착하셔서 한 달간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그 흔적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우리들이 이제는 공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고사에 대한 것은 환단 고기를 한번 참고해 보는 게 좋습니다. 환단 고기는 개연수 씨가 이게 이제 1900 뭐 이게 12년인가 우리나라 이게 한일 합방 바로 직후에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이 문서를 그가 발견돼서 세상에 밝혔는데, 일제가 그렇게 이 환단고기에 대해서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 환단고기가 위서다, 가짜다 이런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전혀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그런 건 아니고, 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민족 사관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받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나 육당 최남선 선생님의 민족 사관에 그런 것이 이 뿌리가 이 환단고기에 나오거든요. 여기에 의하면은 우리의 상고사는 이 환국이 있었고 배달이 있었고 옛 조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 조선이 바로 우리 고조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고조선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선이었어요. 조선이었는데 이성계가 1492년도에 1392년도에 나라를 세울 때에 그때 그 밑에 조선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조선으로 하는 바람에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일자를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당군이 우리나라에 개국했던 BC 2333년, 이것을 당기라 그러죠. 그 역사를 우리들이 봅니다. 그게 고조선이 세워지기 전에 나라가 배달이었고, 배달 전에 황국이라는 이런 나라가 우리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조선 시대 지나서 열국시대 보면 북부여가 있었고, 또 사국시대입니다. 우리는 일제 영향을 받아서 삼북 자꾸 얘기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하는데 자꾸 가야를 빼요. 아닙니다. 가야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가야는 최초의 한국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이 가야를 반드시 넣어서 사국시대라는데, 이때 이제 고구려, 백제, 또 신라, 또 이제 가야, 이 나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 시대에 우리나라 발레 시대도 있었고 통일 신라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북방에서는 발해국이 있었는데, 이 발해가 그 당시 수도가 동경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가면 도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에 장춘 공항에서 가까운데, 도나에 가면은 옛날 그 발해의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한꺼번에 발해가 없어졌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백두산이 첫 번째로 폭파가 됐대요. 화산 폭발. 그래가지고 이 재로 뒤집혀서 망한 나라가 발해입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의 이 폭발은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이 백두산이 지금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휴 화산으로 됐던 백두산이
북한에서 양강도도 자강도 여기에 핵 폭발을 지하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여파로 이 백두산의 휴화산이 활화산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 어간에 백두산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그 전에는 백두산에 가면은 이제 장백 폭포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서 백두산의 천지 못도 못에 있는 물도 만지고 거기서 있는 섬에 들어가서도 기도도 하고 이랬던 이제 백두산인데 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미국에 말하면은 옐로스톤 박처럼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이렇게 이제 뭐가 터질 것 같은 그런 것인데 이게 핵실험 그 함으로 이게 완전히 이게 활화산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갔더니 중국 공안당국 중국에서는 이거를 장백산이라 그래요. 우리 지금 백두산의 3분의 2가 중국에 지금 팔렸습니다. 장백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장바오산 그리고 이거 줄여서 백산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바이산이라고 그들은 얘기하거든요. 이게 중국 땅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북한에 속한 것한 3분의 1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통해서 우리가 본래는 갔었는데 5월 말까지 가면은 그 천지못이 깡 이렇게 얼음 이렇게 얼려 있습니다. 6월쯤 가야 이제 이게 해빙이 되고 풀어지면서 백두산은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가 제일 좋습니다. 거기 가면은 맑은 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갔을 때는 이 장백폭포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지고 백두산의 그 천지목까지 만지는 그것이 차단됐어요. 위험하다고. 지금도 보면 부글부글 그게 활산 뜨는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백두산에 가더라도 그 이쪽 그 높은 산 꼭대기로 갑니다. 백두산은 2천 이게 이제 그 높이가 2,500m 이상의 봉우리가 모두 16개가 있습니다. 16개 봉우리. 우리가 알려진 대로 백두산의 높이는 얼마냐? 옛날에 2,744m라고 그렇게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 교과서의 얘기고 지금 가보면 제일 높은 산이 2,688 정도 돼요. 옛날보다도 한 50m가 이렇게 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2,500m 이상의 봉우리가 모두 16개나 있어요. 이거를 이 천지보태 한꺼번에 비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날이 1년에 한 열흘 정도 있을까? 이런데 저희들은 제가 적어도 한 3번은 가서 그걸 봤습니다. 굉장히 아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된 거죠. 그 가보면 맑은 천지물에 16개 봉이 다 거기에 비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고 정말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런 날이 1년에 한 열흘 정도 되는데 저는 그거를 3번이나 그걸 봤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딱 한 번 올라가는데 너무 구름이 껴가지고 우리가 그 밑에 보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가 딱 한 번 있었고 그 다음 제가 백두산 한 20번 정도 다녀왔는데 그중에서 한 5번은 저 밑에 천지못에 가서 물도 담그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또 5월달에는 갔을 때는 깡깡 얼어 있었는데 천지못이 근데 거기서 북한 경계선 우리가 넘어서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다 얼음으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 얼음은 얼마나 두껍냐면은 이게 탱크가 지나가도 갈 수 있는 그런 얼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계성도 모르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아이고 들어보니 중국 가이드가 말이죠. 얼마나 놀래야 하는지 거기서는 북한에서 총을 바로 쏠 수 있는 그런 위치랍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축복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참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천지못까지 못 갑니다. 이런 이제 우리 그 백두산인데 이런 그 민족의 영산이라고 그러죠. 우리 통일되면은 이제 다 우리의 그 산이 이제 될 건데 이런 내용들. 자, 이래서
우리 오늘까지 대한민국의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하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하 문명은 이제 홍산 문화라고도 하고, 이거는 우리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우리의 민족의 모든 민족의 문명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라오스는 또 지린, 또 내몽고 동부에 걸쳐져 있는 이 요하 문명에, 여러분 그 옆에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 거기에 신의주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단동입니다. 단동에서 신의주가 내려다 보입니다. 단동의 14층 아파트 그 옥상에서 우리가 신의를 내다보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바로 앞에가 위화도가 있어요. 이게 조선 땅과 중국 그 사이에 있는 그 위화도. 거기서 옛날에 1392년대 이 이성계가 이 회군을 했던 위화도 회군, 그래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던 그 섬이 이제 위화도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단동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쭉 보면은 이 단동에서 북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그 지역이 요하 문명의 지대입니다. 이 요하 홍산 문명, 이것은요, 누가 이거를 고고학적으로 개발했냐면 일본 사람이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개발하면서 한국을 아주 우습게 보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우습게 본 것이 그들의 이제 식민지 문화 생활인데, 이거를 이제 요즘은 이게 실제로 고고학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큰 소리를 못 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열심히 참여한 분들이 중국인입니다. 중국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해서 이지에 가보면은 여기에 발굴됐던 문화 이것이 다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수가 지금 대만에 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중국이 1949년도 모태똥이가 공산당이 승리하고 나서 이게 장개성, 장개석을 중국말로는 장개시라 그러는데, 대만으로 갈 때에 그때 이 장개석은 이런 유물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갖고 가서 대만 박물관에 가면 상당수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요와 또 홍산 문명.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것이 발굴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 보시면 우리 요화라는 지역이 요동이 있습니다. 요동반도가 있어요. 요서지역이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쭉 강이 흘러내린 시원지를 요하라고 그럽니다. 이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됐던 그런 이제 요하. 여기에 가보면 박물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요하 문명, 이것은 북방 유목과 농경 문화, 여기에서 여기 특징이 적석총입니다. 돌무덤이에요. 이스라엘도 돌무덤이지 않습니까? 그 문화가 여기 우리 요하 문명에도 있습니다. 고조선, 고구려 무덤 문화, 백제, 가야, 신라에도 이게 적석총이 나옵니다. 또 옥기가 발견이 돼요. 옥으로 만든 곰의 형상, 당군 얘기에서 나오는 곰 토템이에요. 또 고조선과 고구려에도 옥기를 사용한 전통이 나오고, 또 신라에도 나옵니다. 이번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로 줬던 금관에 보면 옥으로 만든 그 무궁선, 이것이 이게 왕관에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요하 문명이 고조선에 영향을 주었고, 고조선의 문명이 부여에 영향을 주었고, 부여에 있던 것이 고구려를 이루어서 이렇게 북방의 문화가 요하 문명으로 많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기 이제 하기점 하층 문화에서 발견된 토기, 도끼, 무덤 양식이 고조선 유적과 연관이 됩니다. 또 여신 숭배와 토템 문화가 있었어요. 여신상 거대한 제단이 있습니다. 제2유적 또 제천의식이 있어서 하늘을 숭배합니다. 고조선 부여 고구려에도 제천의식이 있어서 10월 초에 동맹, 영고, 제천절,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개천절, 이때가 전부 다 여기 가을에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제천의식이 있었습니다. 언어로서는 북방 몽골로이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언어를 이제 굴절어라고 하고 또 우리의 그 언어가 이제 굴절어라는 것은 인도 유럽편 그 용어입니다. 그거는 동사 하나 속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인칭과 단수, 복수냐 또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런 걸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굴절어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말은 교착 언어라 그럽니다. 교착 언어는 나는 간다 또 나는 갔다 그거는 한 단어에서 그게 다 굴절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교착어 또 내가 뭐 할 때 조사가 있다는 거 너는 나는 할 때 이런 조사가 있다는 거 이런 교착어 우리 언어인데 그 언어가 본래 이제 언어였다라는 거 그리고 요하 문명은 한민족의 선사 문화로서 이 직접적인 연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요하 문명은 한족보다도 한민족과 더 가까운 것이 있는데 지리적으로 고조선 부여 예맥과 겹치는 활동을 해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서양의 문화하면 지금 또 아놀드 토인비 그분은 영국학자였죠.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는 분입니다. 이 토인비가 세계 문명은 크게 나일강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또 인도 중국 이렇게 네 개로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도 이 문명의 뿌리는 이게 동이종 이게 홍산 문화에 있다 이거를 언급하는데 그 당시 서양 역사에 그 뿌리를 갖고 있던 이분들이 이거를 일부러 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문화 이것이 다 우리는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걸로 그렇게 해서 슈메르가 이제 그 역사의 시작이 나오는데 슈메르 그 문화 그것이 우리는 바로 동유족의 문화였거든요. 동유족의 문화 여기 보면 나중에 지도에 나옵니다만은 12개 문명이 세계에 퍼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슈메르 문화입니다. 그랬던 것을 오늘날 이게 서양에 가보면은 이게 거꾸로 가르칩니다. 이게 슈메르에서 모든 역사가 시작이 돼가 이것이 우리까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알고 있었어요. 이 문화의 뿌리는 동방에서 왔다는 거. 그랬는데 이 동방을 무시하고 서양 중심으로 갔던 학자들은 다 거짓말로 지금까지 가르친 거죠. 이거를 우리 다시 이제 원상복귀하는 것이 지금 세계 학계의 추세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적석총, 옥기, 곰, 토댐 이런 문화적인 유사성이 있고 또 유전적 인류학적으로 북방계와 유사하고 고조선으로 이어지는 문화적 연속성이 있고 중국의 황화 문명과 이질적인 별도의 계통이 있고 이래서 이 요하 문명은 한족의 조상보다도 한민족의 조상과 문화, 역사적으로 훨씬 가까운 문명이라는 것을 이제는 다 인정합니다. 중국 학계도 또 일본 학계도. 그리고 고조선 문명 특징은 고인돌, 비파형 동검, 삼족토기. 삼족토기가 까마귀가 삼족이에요. 까마귀가 앉은 자리에 보면은 이게 새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족토기는 새 토기 이렇게 세 발 달린 이런 토기 모양으로 만든 것 이것이 요하 문명입니다. 고조선의 세력들 이 지도를 보면요. 이 지도가 다 중국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이게 옛날에 고조선의 세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날 만주 다 우리 겁니다. 예멘 그리고 이게 요하할 때 요하 지방 이것이 다 우리 옛날에 한국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선 그런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는데 여기 이제 문명으로 여신상이 나와요. 여신상은 토뎀이라고 여러분 옛날에 고대인들이 어떤 짐승 혹은 어떤 자연물을 삼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신으로 섬겼던 토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단군 신화에 토뎀이 나오는 것이 웅녀가 사람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곰이 사람으로 변한 것을 웅이라고 그러는데 그분 몸을 통해서
단군이 태어났다. 이런 웅녀의 그런 이제 신이 있습니다. 여신사. 그것도 요한문명에서 발견되고 있고요. 요 옆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삼조고입니다. 세 가지 발자국이 있는 토기로 만든 것인데 이것이 가장 안정된다고 그래요. 네 번 하면 뭐가 삐걱삐걱합니다. 근데 이 삼조고는 가장 이렇게 딱 안정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삼조 역을 가지고 우리 별자리에서 삼성별이 있잖아요. 세 가지 별. 이걸로 가지고 우리 삼성 회사 이름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델타도 보면은 델타에 이렇게 그 세계 바로 델타 이거를 모은 것이 델타기의 그 모습인데 그 세 가지 이렇게 모은 삼조고 까마귀가 참 좋은 새입니다. 그래서 저는 까마귀가 우리 일본에서 공부했던 분이 우리에게 까마귀가 알면 그날 재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우린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80년 초에 일본에 갔을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중요한 신사나 신도이즘이라 그래요. 거기는 신도이즘에 보니까 까마귀가 굉장히 아주 신성한 그런 새로 이렇게 축복의 새로 그렇게 알려졌더라고요. 그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이 까마귀의 그를 일본 사람들이 훔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너희들이 까마귀 좋아하지 마라. 까마귀가 울면 재수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말로 가르친 거더라고. 그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거 까마귀가 참 노화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나간 게 까마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아주 길조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삼종 문화가 까마귀 발자국입니다. 비파형 청동검. 이게 비파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청동검이. 이 비파금이 형이 다윗의 수금이 된 거죠. 다윗이 수금을 뜯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훗날 가야금의 시초가 됐고요. 그리고 또 비파를 이제 했던 비파형 청동금이라 부릅니다. 오늘날 한국과 중국의 역사 전쟁이 한창인데 중국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중국 공산당이 붕괴될 때에 제일 먼저 조선족 여기 있는 자치주 이것이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갈까봐 가장 그게 걱정인가 봐요. 그래서 그들이 이거를 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동북공정안이라는 그런 역사문을 만드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1980년 후에서 나온 것인데 그거는 과거 이것이 다 중국 땅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점점 들통이 나고 있는 것이 고고학적인 발굴입니다. 발굴을 하다 보면 다 한국에 나와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그들이 동북공정안도 지금 실패 중에 있습니다. 그 역사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중국은 그때부터 해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국도 옛날 러시아처럼 16개 나라로 해체됐듯이 중국도 이렇게 해체할 거라는 것이 대부분 미래학자들의 예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한국, 중국 역사 전쟁이 지금 한창이라는 거, 여기 옛날에 사국시대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옆에 지도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색깔이 고구려 제국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분홍색 색깔이 신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푸른색 색깔이 백제라고 나옵니다. 근데 중국 땅을 보십시오. 오늘날 상해 이런 것이 전부 다 옛날에 백제 땅이었죠. 그리고 북경 이거는 고구려 땅이었죠. 그리고 일본에 보십시오. 홋카이도 이것이 다 옛날에 고구려 땅이었죠. 일본의 대부분 본토가 백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동해바다 쪽, 한국의 쪽에 이제 핑크 칼라, 분홍색 이것이 옛날에 신라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날 스시마 여기가 옛날에 가야 연맹 땅이었습니다. 가야 땅입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게 왜고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그 밑에 외자치국이라고 남쪽에 조금 붙어 있는 그겁니다. 그게 옛날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보면은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이 본토는. 그러니까 뭐 독도가 뭐 일본 땅이네, 다케시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다 옛날에 그래서 내가 일본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다케시마 그렇게 갖고 싶습니까? 가져가십시오. 일본 전체를 우리 한국으로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이 지도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게 중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고구려 백제의 그 요한무명 여기 나오는데 이 지도 다시 보시라고요. 고구려가 얼마나 이게 범위가 넓습니까? 여기 지금 보이는 여기 아니라 중앙아시아까지 고구려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제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베트남까지가 백제 영역이었다고 합니다. 또 신라 이게 통일신라 시대 때는 저기 상해며 이런 것이 다 또 신라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도 오늘날 보면 절반 이상의 그 지역이 우리 한국 땅이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팩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문명이 요하 문명에서 시작돼서 이제 북방으로 저 서쪽으로 남쪽으로 쭉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직접 제일 영향 고조선이 제일 이 문명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에는 두 선민이 있는데 하나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는 우리 아시아 우리 요하 문명 동이 문명이 있는 한국 땅입니다. 우리 한국의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세계의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세계사는 무슨 문명을 배우는가 하면 동이문화 이거에 대해서는 저부터 났습니다. 동양 이것은 서양 학자들이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인들하고 얘기하는 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지도에 보는 요 세계가 지중해 중심한 세계관이에요. 요게 서양 중심한 그런 것입니다. 요 시대가 이제 제국 발견될 때 대서양 문명으로 바뀌었고 이것이 오늘날은 태평양 문화권으로 바뀌고 이 태평양의 본줄기가 이제는 동북아시아 시대로 지금 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 통일된 한국이 앞으로 이 동남아시아를 끌고 가는 이 주축 효과를 하는 것이 이게 미래학자들의 진단입니다. 이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로마 시대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 황제, 이 중국이 이렇게 또 점령해서 중국의 시대 있었어요. 징기스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짧은 역사 속에서 이때 중국은 원나라였습니다. 원나라. 징기스칸도 결국은 우리 한국의 뿌리를 갖고 있는 한날 때 있죠. 스칸할 때. 그것이 우리 한국 할 때 그 한이 됩니다. 환하다. 이 징기스칸의 시대가 있었고 사라센 제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전 세계를 통치를 해서 88개 나라 빅토리아 여왕이 있을 때는 바로 이 88개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때 이 호주하고 뉴질랜드도 다 여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 시대 때에 이제 식민지로 있었던 이거를 커먼웰스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 미국 중심한 미국의 50개 주 중심한 그런 이제 시대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역사의 축이 지금은 다시 아시아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 지금 여러분이 보는 5대양 6대주 이 모습이 노아 홍수 이후의 모습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땅이 전부 다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게 홍수가 쓸려 내려가면서부터 이 땅이 이제 해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진 동종이라고 여기서 서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에서 결론을 맺는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봅니다. 이스라엘 중심한 이 건이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고 유럽이 아시아로 오고 아메리카로 오고 아메리카에서 복음을 우리 한국에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 운동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한국의 복음을 우리가 호주의 땅에도 전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이래서 모든 문명이 이제는 다시 여기 여호와 문명, 동이족 문명 여기서 시작된다. 이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21세기 대한민국 중심으로 이 세계가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들 세대, 우리 손주 세대는 이제 이 세계가 이렇게 달라질 것입니다. 민족들 보면은 우리 아시아권이 있고 또 아프리카권이 있고 그리고 유럽권의 핵심이 예루살렘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중해라고 땅지자에 가운데 중자에 바다의 자입니다. 이거를 영어로서는 메디테리언 시라고 그러는데 메디라는 게 가운데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테리언 땅의 가운데 바다가 지중해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대서양 중심으로 영국 이게 식민 통치 때 그걸로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영향으로 네덜란드 이다 대서양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아메리카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북미주, 남미주. 지금 북미주가 트럼프를 위시로 세계를 지금 전체 그게 중심으로 거기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게 아시아권으로 넘어오고 없는 세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땅, 우리 거기에 이제 우리 한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이제 이렇다는 것을 다시 이렇게 복습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종말 이후에 우리 한국이 세계 다시 중심이 되게 된다는 것이 여기에 이제 목적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1시간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는데 우리 한국인과 이게 유대인들은 한 형제입니다. 우리 에벨이라는 할아버지의 노아의 오대손이죠. 그분의 아들인 벨렉과 욕단이 한 형제인데 이렇게 이 두 민족을 살펴보면 유사점이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한국은 삼신 일체. 또 경전으로 보면 성경에 5경이 있고 우리는 3경이 있습니다. 천부경과 삼일신보와 또 참전 개경 이게 있습니다. 둘 다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서민의식이고 우리는 천손민족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유대인도 영토를 잃었고 우리는 역사를 잃었습니다. 회복에 있어서 1948년 5월 14일 회복이 됐고 우리나라는 48년 8월 15일 날 우리 대한민국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유사점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제가 그다음 얘기나 이런 것은 다음 주에 가서 본인의 기간에 이런 강의를 조금 더 하고 우리 기하점 구조 그렇게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